네, 안녕하세요. 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도 난리가 나가지고, 아무튼 자주 방송을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이상호 기자님이 오늘도 아직 방송이 시작이 안 되고 있어서 정말 걱정됩니다. 어찌가 편찮으신 건지, 아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이거를 제가 이거 그린 거를 아까 2시인가 3시쯤에 맞춰놓고 잤거든요. 자는 사이에 다른 일 별일 이쪽에서요. 안 일어났겠죠? 거기가 우리하고 저 동네하고 서너 시간 이상 차이 나니까 아마 아직 뭐 일것 같은데요. 그죠?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난리가 났네요. 지금 폼페오가 그 여기 지금 현재 대통령 이름이 마두로잖아요. 마두로가 쿠바로 그러니까 망명할 준비가 끝났는데 푸틴이 말려갖고 안 가고 있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군부하고 뭐 거의 무력투쟁, 무장투쟁 이런 게 일어난 것 같은데 그러고 뭐 미군 군대가 들어가냐 마냐 이딴 소리가 나오는데 아 제발 그건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어쨌든 베네수엘라를 둘러싸고 마두로는 푸틴하고 그 무장 테러 단체 중에 하나인 하즈볼라하고 그러고 이란이 현직 대통령을 편을 들고 있답니다. 그리고 도란프는 막 나가라 그러죠. 폼페오는 당연히 그렇고 뭐 유럽 뭐 이쪽에서도 유엔에서도 도란프 편을 든다 그랬나요? 잠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차베스라고 우리가 이제 굉장히 베네수엘라를 매우 뭐라 그러죠? 아무튼 그 평등 사회로 이끌었다고 막 칭찬을 많이 했던 이 사람이 죽으면서 마두로한테 대통령 자리를 물려준 거였는데 차베스하고 관계돼서 나오는 얘기가 뭐 콜롬비아에 근거지를 둔 마피아들하고 같이 해서 정적들을 그동안 제거해 왔다. 그러고 석유를 국유화해서 판 돈이 너무 많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 좀 드렸었죠. 그러고 마두로 시기에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경제난이 너무 극심해졌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2016년부터 사실 야단이 났잖아요. 지금 벌써 2019년인데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씀 왜 드리냐 하면은 도란프가 취임 2017년에 취임했죠. 도란프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 이 베네수엘라가 작살나기 시작한 게 아니다라는 그 타임라인을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오바마 힐러리 때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갖고 에너지가 탄압이 시작된 거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뭐 검색은 안 해봤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알고 싶지가.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때 이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탄압을 한 것도 똑같이 미국에서의 그 셰일가스하고 미국 자기네 나라의 석유를 못 파내게 하면서 그 화석 연료를 파내지 못하게 하면서 풍력 뭐 그다음에 태양광 이런 거를 위주로 콜드 에너지를 육성하면서 거기에 글로벌 글로벌 엘리트들의 그 폭력적인 돈이 왕창 들어가고 싶어 했던 이런 작전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쭉 해왔던 여기까지만 말씀드려 보고요. 이게 우리 김어준 총수가 우리 국내 정치가 난리가 나지 않았으면 베네수엘라 얘기를 아마 틀림없이 했을 텐데 너무 바빠서 못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김 총수는 왜 옷을 안 갈아입죠? 근데 요새 뉴스공장 보면 일주일 내내 똑같은 옷을 지난주에도 입고 방송을 하시더니 오늘이 화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요? 수요일인 것 같은데 오늘도 계속 똑같은 옷을 사흘 내내 입고 오는 것 같던데 저는 그거 보면서 저 옷을 빨았을까 안 빨았을까 아니면 아침에 2시간만 입었다가 벗기 때문에 계속 입고 하는 건가?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이상호 기자님 걱정되면서 마음이 너무 무거워져서 농담을 해봤습니다. 살짝 말씀드리는 이건 뭐냐 하면은 이게 어제 손석희 뉴스룸에서 보도했던 것 같은데 이 아이시스라는 테러 단체를 창립자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 몇 년 만에 짠 하고 나타나서 뭐 지하들을 막 엄청 막 밀어붙이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1% 남은 테러 그룹이 진짜 그 완전히 없어진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고 그 하마스에 미국에서 현상금도 걸었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그 하마스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인접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이제 자극하는 무력으로 자극하는 테러 집단이요. 근데 여기에 뉴욕 타임스도 여기서 지금 반 기독교 플러스 이스라엘 갖고 반 유태주의도 엔타이세미티즘도 그 오마라는 여성 하원 의원 초선이 막 난리를 치면서 그러니까 돌격대로 나서면서 야단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뉴욕 타임스도 여기에 가담하는 듯한 분위기랍니다. 그러니까 뉴욕 타임스 뭐 여기서는 우리는 엔타이세미티즘 반유태주의가 아니라 반이슬람 그 엔타이 네탄야후다. 네탄야후가 너무 수상을 너무 오래 하면서 사실 주접스러운 게 사실이니까요. 그러고 있다는데 아무튼 너무 웃긴 얘기는 왜 예수를 갖고 그렇게 예수가 뭘 어쨌다 예수가 그럴 것 같습니다. 왜 날 갖고 나만 갖고 왜 그래 막 이럴 것 같은데 예수는 유태인이 아니고 팔레스타인인이었다 이런 얘기도 막 뭐 이러면 뭐 학문적인 사료는 나온 거 없나요 그동안? 그래서 아유 참나 기가 차서 저는 나중에 그 종교 문제에 요새 21세기에 종교 문제가 이데올로기적으로 이용되는 거 말씀드릴 때 좀 얘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게 그 서양 사람들 종교가 무슨 그 주데오 크리스티아니티 하고 이슬람 이것도 아니고 뭐 다 같은 아브라함의 종교다. 이거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참 탁월한 발상이지만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의 종교와 예수의 종교로 나뉘어지면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살짝 말씀드려보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이 박지원 씨가 지금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라고 막 그러는데 이 패스트트랙에 그 법안들을 올려 태우는 이거를 좀 시간을 늦춰주는 시간이 늦어지는 거에 도움을 주려고 좀 페인트 모션을 썼던 이런 분위기가 막 감지되고 있잖아요. 근데 도대체가 유승민하고 하태경이 여기 이름을 안 적어놨네요. 유승민하고 하태경이 너무 특히 유승민이 정말 간이 작네요. 진짜 뭐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간이 작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분위기에 밀려가지고 세상에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었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어수선하고 주접스러운데 그쪽이 너무 못하고 있어갖고 이 박지원 씨가 그 양다리 걸치기 그 술수에서 그 참 입지가 참 쪼그라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로서는 반가운 일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런 거하고도 맞물려 있는데요.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 제 생각입니다. 물론 이거는 그러니까 저의 추리소설이죠. 그러니까 일단 박지원의 큰 그림은 이 사람이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뭐 능력이 없는 건지 성격이 아닌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손학규 쪽하고 해갖고 민평당을 좀 불리고 일단 여기를 불려놓은 다음에 첫 번째가 더민주하고 합당을 하거나 아니면은 두 번째가 간철수를 내세워가지고 자한당 바미당하고 대연정 뭐 이른바 대연정 이런 식으로 되는 쪽으로 움직일 것 같다. 근데 우선은 더민주하고 합당하는 이런 거는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맞물려 있잖아요. 이 더민주와 합당을 하려면 바미당이 찢어진 다음에 손학규하고 지금 원내대표 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쪽 민평당으로 불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유승민 이쪽이 이제 자한당하고 잘 돼갖고 이쪽이 함께 움직이는 게 있어야지 탄력을 받는 거잖아요. 더민주하고 합장되는 게. 근데 지금 가면 갈수록 이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 대우가 유승민, 그다음에 하태경, 이준석 이쪽이 바미당하고 뭐 바미당 아니 그러니까 자한당에서 절대 안 받아주려고 하는 거는 물론이고 받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의 역량이 너무 모자라서 그런
그림들, 뭐 안철수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이런 그림들, 이거를 좀 못 그려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교회에서 쓰는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뭐 죄송한 건가요? 아닌가요? 아무튼 할렐루야.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이러면서 이분이 참 선택지가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선택지가 참 쪼그라들고 있다. 안 됐다. 우고 쭈쭈쭈 어떡하십니까? 이런 거요. 그리고 이제 자한당을 보면은, 나배경원 씨가 있고, 황교안 씨가 있고, 또 이제 홍카콜라 씨가 대기 중인데, 제 생각에 아무래도 홍카콜라 씨가 다시 부상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 여기가 그래서 박지원하고 손학규가 합치고 뭐 더민주하고 못 합치고 못 들어가고 이러면서 대연정이라는 이 라인이 전선이 프런트가 어떻게 될지 안 될지 참 그렇습니다. 근데 홍카콜라가 참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건 여기 이제 그 세월호도 제가 적어놨는데 보이시는 거 맞죠? 하고도 관계가 좀 있고요. 순서를 맞춰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제가 진짜 이해찬 당대표님 성함에다가 이렇게 하트를 막 그리고 이해찬 당대표님을 이렇게 하늘색으로 적고 뭐 밤색이나 까만색이 아니라 이렇게 된 게 전 너무 기쁩니다. 뭐 무슨 희딱배딱 뭐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하더니 왜 그러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분 계실까요? 글쎄 이제 연예명 기사 댓글에 이렇게 보면 연예인 걱정하지 마라. 세상 쓸데없다. 뭐 이런 댓글들 많이 달리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은 연기 잘하고 괜찮아 보이면 뭐 괜찮다 이러다가 글쎄 아니 잘 저만 그러나요? 연예인들한테 막 의리 지키시는 분들도 계시죠.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정치인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100% 확인이 돼서 김구 선생님처럼 그런 느낌으로 확실하게 우리 국민의 거다, 우리 국민 거다, 우리 국민 거다, 우리 거, 죽어도 우리 거. 이렇게 확인이 되지 않은 정치인들은 절대 믿지 않는데요. 그래도 우리 편으로 옮겨져 올 수 있으면 상황에 따라서 우리 편과 힘을 합칠 수 있으면 반갑고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당대표를 보면서 저는 요새 특히 지난주를 거치면서 이 패스트트랙 정부에서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믿음이 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패스트트랙 자체를 이제 밀어붙이시는 걸 보면서 참 좋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이 패스트트랙에서 지금 선거법은 뭐 본선에 올라가서 선거법이 국회의원들한테 유리한 법이 아니니까요. 특히 거대당의 그러니까 지역구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뭐 찬반 투표에서 반대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제가 생각하기엔 이 패스트트랙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은 공수처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주당 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요. 그래서 이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가 될까봐 이게 이제 우리는 막차다. 이쪽에서요. 그러니까 토착외고 쪽에서 도안이면 뭐다. 어차피 이 판에서 우리는 진짜 다 죽게 생겼으니까 다그를 붙자라고 했던 그것이 내용이 공수처법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 전에는 뭐였죠? 그 헌법재판소 문제가 나왔을 때도 지금 나베가 뭐라 그랬죠? 좌파 영구 독재의 그림이 끝나가고 있다. 막 이딴 식으로 떠들고 있잖아요. 그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살 솔솔 요새 다시 나오는 얘기가 뭐죠? 국가보안법 얘기 다시 나오잖아요. 국가보안법이요.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려고 한번 했다가 그 철폐가 실패했던 이런 얘기들이 다시 나오면서 이거 뭐냐 하면 남북미 관계 같은 것들이 안정화가 되고 그러면은 국가보안법 같은 악법 그 빨갱이 양산하고 얼마나 조작을 많이 했습니까? 공안 검사들이요. 껄떡하면 해갖고 그거 당연히 없어져야 될 정말 최악의 악법이죠. 그 친일 적폐, 토착 왜고, 군부 독재 이 세력들이 정말 지긋지긋하게 그 불법을 자행하면서 권력을 찬탈하고 유지하면서 지들끼리 그 1%가 짬짬이로 다 해먹는.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더러운 세력의
뭐 종교, 그다음에 학계, 지식계 이런 것들 그런 거에 그 인성 나쁜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뭐 거드름 피우면서 더덕더덕 다 같이 붙어가지고 했던 그런 걸 원천 봉쇄하는 게 국가보안법을 없애는 거잖아요. 또 하나가 공수처를 설치해서 검찰의 카르텔을 견제하면서 그러니까 검찰을 쥐고 흔드는 이런 게 불가능하게 해버리면 이제 기득권의 적폐 카르텔이 근본을 흔들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배하고 황교가 난리를 치는 이러면서 막 앞장을 서고 이런 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라고 보는데 거기서 이해찬 당대표가 완전히 밀어붙이는 걸 보면서 기분 좋다. 이게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고대하는 쪽으로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점점 더 하고 있던 차에 진짜로 정말 거의 가슴 뭉클할 정도로 기분이 좋았던 거는 고발을 진행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죠? 나는 이번이 내 국회의원으로서의 마지막 회기다. 나는 출마도 안 하겠다고 이미 말을 해놨다. 그런데 내가 정계에서 은퇴하기 전에 자한당의 저런 짓은 끝장을 내놓고 가겠다. 묵고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연설하셨잖아요. 그 짧은 연설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대는 걸 보면서 나한테 혼 좀 나 볼래? 라고 하셨을 때의 그 정말 진심으로 분노하셨던 이것이 진심인 것 같다.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죠.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것은 뭐 우리나라의 그 애국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정치인분들을 폄하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근데 이런 정치 지형이 지금 우리나라 남한에서 가능하게 되는 이런 거는 미국으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하죠. 일본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죠. 오바마 때는 어땠죠? 얘 때문에 얘가 그네 순실이 오바마 힐러리가 그네 순실이 앞세워가지고 뒤흔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한테 숙여 대가리 박아 이래갖고 아베한테 계속 대가리 받고 살았잖아요. 그거 질질 따라가갖고요. 근데 지금 도란프는 아베 불러다가 시컨 데리고 놀고 뒤통수 치고 진짜 재밌습니다 이 사람. 그러면서 그러니까 도란프가 안 시키니까 강요하지 않으니까 뭐 강요를 해도 우리 문통님이 얘기를 절대 들으셨을 분도 아니지만 어쨌거나 강요도 안 하니까 아베 뒤통수 우리도 같이 뭐 안 까는 척 하면서 깔 수 있잖아요. 이런 분위기 이런 이제 동북아 정세를 놓고 미국 내에서의 권력 관계가 바뀌는 것에 그 긍정적인 가장 좋은 모양새로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매우 구체적인 바람이 우리나라의 정치가에도 닥치고 있다. 그런 거를 저는 좀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정말 얘네들이 보따리 쌀 날이 뭐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정의당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상정 씨가 뭐 때문에 엮여가지고 그런 난리를 치고 유시민 박원순하고 같이 짬짬이로 돌아쳤죠. 왜 그랬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이 이런데도 계속 뭐 꼴패미에 뭐 인권 문제에서 매우 특정 소수 그룹들을 내세워서 그렇게 분탕질을 치는 이런 걸 계속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치인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들이 옳다고 믿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현실과 필요에 따라서 해야 하는 이슈 파이팅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했던 이슈 파이팅이라고 보고 싶다는 거죠. 그런 꼴팸이 뭐 워마드 이런 애들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미국 민주당 여기 다 싸그리 다 헬렐레 발렐레 해지고 그리고 조지 소로스 얘도 좀 정치에 그렇게 더럽고 지저분하게 손 뻗치는 이런 거에서 힘을 잃고 그렇게 되면
심상정 씨의 정의당도 좀 거기에 휘둘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달라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다는 거죠. 이런 좋은 이런 느낌이요. 그래서 좀 이해찬 당대표가 요즘 하고 계시는 말씀과 그런 것들을 정말, 그러니까 이제 임기 한 1년 3, 4개월 남은 거죠. 그동안 총선도 잘 치르시고, 우리 이재명 지사님을 총리로 이렇게 하시면 200석 넘게 나옵니다. 이해찬 당대표님. 200석이 뭐야? 다 먹을지도 몰라요. 문재인 플러스 이재명. 이렇게 하면요. 거기까지 하시고 정말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정말 보고 싶습니다. 희망을 걸어봅니다. 우리 미스터 도란프 씨의 최근 근황 조금 말씀드려 볼까요? 신이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기고 있다는 말. 미국에서 도란프가 그 글로벌 네오컨 엘리트, 그 지저분한 세력, 조지 소로스, 그 다음에 오바마, 힐러리, 이런 지저분한 세력, 그러니까 반인륜적이고 반 일반 사람들인 얘네들한테 거의 100% 이겨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코미디 비슷한 제일 재밌는 얘기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그 생츄어리 시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피난처 도시라고. 그 법규에는 없는데 정치적으로 오바마 힐러리 민주당 쪽 조지 소로스한테 돈 받아먹고 이런 쪽 애들이 그냥 딱 지정을 하면 거기는 그 불법 체류자들이 신분증 검사 이런 것도 안 받고 무슨 뭐 이렇게 거기 딱 들어와서 살 수 있는 데들이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게, 여기서 이 도시들에서 그 지급한 주로 이제 동부, 서부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돈 많은 애들이 사는 쪽이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그 나쁜 놈들 기득권을 밀어주는 정치 세력들하고 가까운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얽히고 설켜서요. 그렇게 그러니까는 이제 오바마 힐러리 이런 쪽 민주당하고 되게 가까운 거죠. 거기가 세력을 잡고 있는 데들이 생츄리 시티가 굉장히 많은데, 그 도시들에서 집행하고 있는 뭐 일반 복지 같은 거에 60% 가까이가 그 불법 난민들에게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 아니니까 뭐 기억 안 나도 아무 상관없지만요. 어쨌든 지금 현재도 그런 상황인데, 이 도란프가 또 뭐라 그러냐면 불법 체류자들 전부 다 생츄어리 시티로 보내겠대요. 아, 진짜 너무 웃겨갖고, 생츄리 시티 너네 불치자들 좋아하니까 너네가 다 데리고 가. 이렇게. 그 정말 추진할지도 몰라요. 내년 인구 센서스에 그 국적을, 너 미국 국민이니 아니니? 그러니까 미국 그 뭐라 그러죠? 국적, 신분증 있어 없어? 그 물어보자 말자 갖고 또 싸움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되면 진짜 황당한 일이니까, 낸시 펠로시는 그 미국 하원 리더 펄펄 뛰고 아주 정말 웃깁니다. 이슈 잡아가지고 이렇게 팍팍 터뜨리면서 하는 거 보면 진짜 정치를 구경하기가 재밌습니다. 그 도란프 덕에 미국 정치, 그러니까 뉴스하고 신문 같은 게 이게 그 마켓이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2016년부터. 그때 진짜 엄청나게 커졌는데, 그때 NYT가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해갖고 도란프가 이제 NIT가 이제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를 이렇게 찍히면서 실제로 인기가 엄청나게 막 떨어졌거든요. 그때 도란프가 또 NIT 망했다 이랬죠. 그때 NIT가 뭐라 그랬죠? 망하기 뭘 망해? 우리 그 구독자 돈 한 달에 한 5불인가 내야 되거든요. 신문 읽으려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터넷에서라도 보려면요, 뭐 한 달에 4개까지인가 공짜로 보게 해주고 그 다음엔 돈 내야지 볼 수 있는데, 그거 우리 2만 명 늘었어 이랬죠. 그때 그거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요. 그거를 2만 명이 늘었기 때문에 그게 커졌다고 얘기를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말 안 되잖아요. 늘어난 시장을 100%라고 봤을 때,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이 100%, 그러니까 막 엄청 커져가지고 100% 시장에서 NYT의 시장 점유율이, 만약에 그 전에는 뭐 공신력이 있어가지고 15%였다가, 근데 구독자는 실제로 늘어났는데도, 구독자 수는 늘어났지만 그래도 어,
그 점유율이 만약에 11%로 떨어졌다. 그러면 망한 게 맞잖아요. 근데 그거를 명수로 얘기를 하는 걸 보고요. 퍼센트로가 아니라 이제 니들도 진짜 꼼수 작작 써라. 니네는 나한테까지 걸렸는데 막 이런 얘기를 했었죠.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가짜뉴스 그 기득권 앞잡이 언론사들 또 생각나가지고 잠깐 딴 말씀 드렸는데요. 제가 그 트럼프 탄핵 아니면 뭐 오바마 반역죄 거기서 좀 전체적인 그동안의 흐름을 쭉 말씀드렸었는데, 그 다음에 좀 더, 특히 최근까지 약간 보태서 그러니까 쭉 나온 뉴스들을 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뭐, 이제 가짜 문서 더시에다가 조지 소로스 돈도 들어갔더라. 이 말씀도 드렸었죠. 힐러리 개인 돈 800만 불, 근데 조지 소로스는 3.8 밀리언이니까 380만 달러를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뭐죠? 돌려가기로 넣었다지 않습니까? 와,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썼을까요? 그런 거 다 드러났고, 그 다음에, 지난주, 였나? 아무튼 아주 최근에 금요일 날이었나? 아, 모르 오늘 화요일이었나? 아무튼 그 법무부 차관이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 차관이 이 뮬러로, 그러니까 로버트 뮬러를 특검으로 지정해가지고 그거를 쫙 다 리드했잖아요. 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뒤로 물러나 있고 법무차관이 그 트럼프를 엮어 넣기 위한 이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드디어 사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참 치사해요. 그렇게 오바마 힐러리 제임스 콤이 여기에 붙어갖고 온갖 짓을 다 했으면요. 로젠스타인 법무차관이요. 그러면 그냥 뭐 사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떠날 것이지 뭘 주접스럽게 그 트럼프 사찰과 관계된 문건들, 러시아 커넥션, 2016년 선거 전체의 러시아 커넥션을 주장하는 이거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거는 오바마 정부다. 이따오 잡소리를 뭐 이렇게 뭐 발 뺄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쨌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는 법무부 리더십 안에서 안티 트럼프들이 드디어 끝이 정리가 된 겁니다. 근데 새롭게 나오는 얘기가 또 힐러리를 우크라이나에서도 밀어줬다고 하고, 푸틴도 힐러리하고 관계가 더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때도 푸틴이 2016년에도 계속 양다리를 걸쳤었나 봅니다. 이런 증거들이 나올 것 같다고, 그러니까 있다 막 다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요. 그리고 트럼프가 그 외국인 사찰법이라고 제가 그냥 부르는 파이사 액트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측근들 이렇게 도청하고 이런 거 그 영장들 다 받아냈던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 특검은 아닌데 아무튼 무슨 뭐 그 법무부 안에서 여기저기 그다음에 상원위원회 이런저런 곳에서 오바마 힐러리의 그때 당시에 불법 행위 뭐 파이사 액트 외국인 사찰법을 어떻게 했었나 이거 관계된 모든 문서들을 전부 다 공개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싹 다 공개하겠다고. 그럼 거기서 나올 거라고는 이름이 너무 많아서 근데 뭐 오바마 힐러리 그다음에 당시 FBI 코미 누구누구 몽땅 다 불법행위 줄줄이 다 나오게 생겼습니다. 아휴, 우리는 워터게이트 사건 하나만 갖고 그 단순 사건 갖고도 엄청 난리 쳤었죠. 와, 미국에서 저런 일을 하냐, 미국 대통령이 막 이러면서요. 지금 오바마가 한 일이 했었던 일 사실 그대로 다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우, 세상에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 지지율 민주당 쪽에서 1등 나온다는 조 바이든이요. 그 사람도 여기 관계돼 있거든요. 오바마 때 부통령이었으니까 여기 관계돼 있어갖고 글쎄요. 대통령 선거 후보로 치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바마의 불법 행위에 관계돼 있어서 자연스럽게 얘기가 이어지네요. 말씀드리다 보니까 지금 황교안하고 처지가 똑같잖아요. 박근혜 때 한 지시 한두 가지입니까? 황교안이요. 법무장관 하면서요. 근데
이 세가 우리 이해찬 당대표님이 중심을 잡고 이렇게 원칙을 딱딱딱 지키면서 그 토착 외구 쪽들을 밀어붙이는 이 세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요. 그 세월호 그 특조위 여기서 이제 수사권 이거 청원은 20만 넘어가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죠. 거기서 황교안이 관계가 없을 리가 있나요? 절대 없잖아요. 그 황교안의 직권 남용부터 해가지고 모든 그러니까 수사를 다 해놨는데 뭐 그 뭐죠? 그 검사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세월호의 그때 당시에 수사 자체를 방해하고 증거 인멸하게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했겠습니까? 황교안. 그다음 나와야 되는 게 누구죠? 그 김기춘 다시 나와야 되고요. 세월호 자체만을 갖고 황교안, 최소한 황교안, 김기춘, 박근혜, 최순실 다 다시 소환돼야죠. 그리고 연관된 국정원까지요. 그죠? 이 세월호는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거냐 하면 해결하기가 죄송합니다. 국가의 핵심 권력이 의도적이고 목적의식적으로 일으킨 사건이니까요. 그걸 파헤쳐 들어가기가 국가의 핵심 권력이 대통령이 진짜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거잖아요. 아직도 우리 대통령님은 진상규명 반드시 하겠다고 하셨고 이재명 지사님은 그날 그러셨죠. 옆에 서서 함께 비를 맞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이렇게 전개되는 패스트트랙으로부터 이 문제로 해서 전개되는 전국 속에서 세월호 문제도 훨씬 더 사건의 본질에 빠른 속도로 정말로 누가 그랬나 거기에 더 빠른 속도로 막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저는 갖게 됩니다. 이 아줌마들은 이렇게 주책이 울컥울컥 다 이해하시죠? 이해 좀 해주십시오. 녹음을 다시 할 시간이 없어서요. 지금 근데 아까는 진짜 우리 대통령님 괴롭겠다 얼레리 꼴레리 이러려 그랬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좀 죄송한 말씀인데 저는 그러니까 추경 예산 같은 게 통과가 안 되는 이런 거에 현실적으로 제가 어떤 그 피부로 느끼질 못하거든요. 저의 일상생활에서. 근데 그것 때문에 피부로 느끼시는 그게 빨리 통과돼야지 그런 민생 입법이 빨리 민생 법안들이 빨리 통과가 돼야지 좀 그러니까 일상이 편안해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제가 이렇게 얼레리 꼴레리 이러고 있어서 죄송한데 우리 대통령님 얼레리 꼴레리요. 왜냐하면 얘네가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계속 개기겠죠? 뭐 어디까지 개길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제 와가지고 해라 막 이러면 혹시 그거 하면 고소고발 취하해주지 않을까 이러면서 살살 기어 나올래나요? 그렇게까지 좀 우리 이해찬 대표님이 정치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요. 얘네들이 이 등신 머저리들이 이거 가가지고 민생 법안 통과하면 혹시 나 고발당한 거 처리될 가능성 있을까? 뭐 이러면서 아무튼 우리 대통령님 참 괴로우시겠습니다. 각하 괴로우시겠습니다. 제가 울다가 웃다가 쇼를 하네요. 너무 기쁘고 민생 법안들이 근데 이게 이 민생 법안이 뭐
밀려갖고 해결 안 되고 아무것도 국회에서 일을 안 하고 그런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전혀 뭐 새롭게 느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쪽은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공수처법, 그다음에 고발, 그다음에 여기 이 간철수도 오기가 유승민이 너무 못해줘서 유승민 땡큐. 하태경도 지금 속셈 다 드러났죠. 이준석도 정말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뭐 하버드를 지하실로 들어갔다 나왔냐? 댓글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하버드까지 나온 놈이 그렇게 추접스럽게 구냐 이러면서 즐거운 즐거운 그리고 꼭 이 상황을 틈타서 이 상황 틈타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황교안에게 겨누어지는 세월호 진상규명 특조위에 이게 정확하게 목을 겨누고 이 사람 저기 아들 불법 KT에도 관계 있을걸요. 거기 뭐 그러니까 다 싹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KT 취업비리 싹 다 나오고 탄력받아가지고 그 피해자가 자살까지 해버리고 정말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이렇게 된 강원랜드 그쪽도 잡으러 가야죠 다시. 이렇게 되면서 황교안이 꼭 그 로젠스타인 그딴 새끼들처럼 미국의 그 나만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그런 거 아니야 같이 그랬어 이렇게 그 부는 나발나발 다 부는 혼자 죽기 싫어 이렇게 부는 인간들처럼 내가 한 거 아니고 박근혜가 하라 그랬죠. 김기춘이 하라고 그랬는데 그때 이렇게 좀 떠들어주면 국정원 실무 담당자들 이름들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방 또 뵙겠습니다. 우리 이상우 기자님 방송 시작하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이거 하고 있는 중이에요.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